일단은 질문 전에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확인해 볼게.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어몽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 있잖아. 이 어몽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항상 정확하게 주어 동사 표시를 전부 다 사용해야 되거든. 모든 문장에. 그 명사 하나에 정확하게 S 표시를 해야 되잖아. 36페이지. 그럼 민승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 어몽으로 시작해서 데리다라고 끝나네. 주어 어디다 표시해왔어? 표시했어? 그럼 주어 뭔 거 같아? 그럼 하나만 골라야 돼. 주어는 명사 하나만, 정확하게 하나만 얘기해야 되거든? 그럼 뭐야? 그쵸, 오브젝션스라고 이제 착각하기 쉬우니까 내가 일단 질문을 한 거거든? 그 현석이 포함해서 모든 문장에 주어랑 동사를 다 표시해 와야 된다? 얘들아, 이 지금 어몽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 그쵸, 도우지. 그 다음에 동사가 얼.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문도 아니야. 근데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어몽부터 중괄호를 묶는 거죠. 강조를 위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문두로 나오면 뒤에 주어랑 동사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이제 강조되는 경우가 아무 때나 강조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부정어고 부정어구, 두 번째는 장소 방향의 부사구, 세 번째가 보어인데 여기에서는 장소 방향의 부사구로 하겠습니다. 장소 방향의 부사구 강조. 강조 표현이 문장 앞으로 나와서 뒤에 주어랑 동사가 바뀌어 있는 것이다. 나는 이거 처음 듣는데 이행문에 있어. 이행문에서 한번 찾아봐 나중에. 그 다음 구조는 얘만 보면 될 것 같거든.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 뭐를 고민해봐야 될지. 형광펜 준비됐나요? 이 도우즈가 지칭하는 거 한번 찾아봐.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현서가 단수일까 복수일까? 그쵸, 복수죠. 단수일 경우에는 도우즈가 아니라 뭘로 지칭해? that. 단수명사는 that, 복수명사는 도우즈로 이제 지칭되죠. 그러니까 복수명사를 찾으면 돼. 문맥상 적절한 걸로. 그 다음에 하늘색 형광펜 든 김에 이 they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literary study, 문헌 연구거든. literary가 문학의, 문헌의 뜻 둘 다 있는데 문헌 연구라는 건 제시한답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시한다는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는 건 문맥상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돼. 그렇지 않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 37페이지 37페이지에서는 이 벗 사이로 병렬되는 게 여기 이 벗 사이로 병렬되는 거.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이 벗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 것 같아, 갑이야? 일단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대시, 지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세모 친 등위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이 위에서 세 번째 줄 큐스, 여기서 시작되거든? 주절의 주어는 큐스잖아. 동사는 어리고
이렇게는 표시해왔지. 그쵸? 벗을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 것 같아? 그쵸? 오른쪽에 있는 대시랑 왼쪽에 있는 그쵸? 대시죠? 그러니까 미리 구조 파악을 해오면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거든. 이 정도로 준비를 해와라. 그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거든. 이렇게 동그란 가루로 묶어놓을게. 빨간색 펜으로 펜 색깔을 구분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열 이펙트에서 대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역시나 복수명사를 지칭하죠. 그 다음에 분홍색 형광펜으로 그러한 정보가 어떠한 정보인지. 일단은 이 지문은 글의 흐름에 따라서 지문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지문을 글의 흐름에 따라서 2등분이나 3등분하면은 이해가 잘 될 때가 있거든. 이 지문 3분할 해봐. 3분할. 그 다음에 이 1번 문장에 선택지 1번 있지 얘들아. 대 이거 쓰임이 뭔지 한번 써봐. 이 대세 쓰임이 뭔지 지금 한번 써봐. 이 대세 쓰임이 뭔지. 대세 쓰임 되게 많잖아. 지시 대명사부터 시작해서 접속사, 관계대명사도 주격, 목적격, 동격 되게 많잖아. 이 대세 쓰임이 뭔지 지금 밑에 써봐. 연필로. 이거 대세 쓰임이 뭔 거 같아 시연아? 그쵸? 동격의 대시다. 동그란 가루로 묶는다. 동격의 대신 뒷문장이 완전하다.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걸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 주어는 information이고 동사는 can be used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가루 묶죠. 그럼 이 대시 풀어서 설명해주는 명사는 뭐야 얘들아? 정보라는 게 사용될 수 있대. 적응적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데 이거는 결국에 대시 풀어서 설명하는 명사는 뭐야? perceiver, 인식자가 아니라 evaluation이죠. 예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 평가를. 그 다음 지문 하나 넘어가서 39페이지. 39페이지에서는 답 근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데 일단은 얘는 구조를 보면 되거든. 구조를 볼 건데 여기 보이죠? 이 however. 이 however 뒤쪽으로 한번 볼게. 연결어는 글의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 when은 부사절 접속사니까 세모가루로 묶지. 주절의 주어는 day이고 discover. 그 다음에 대절 네모 discover의 긴 목적어 목적격 접속사. 이 대절 아래로 주어랑 동사는 너무 명백하잖아. 인펀트 해보거든. 되냐? 얘들아, 유아들이 성장의 날과 비성장의 날을 갖는데 그랬더니 데이즈에 있는 위치 이렇게 뒤에 쭉 설명해 주거든. 일단 이거는 성장과 비성장의 날을 부연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동격, 쉼표에 동그라미 이꼴.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쫄 거 없죠. 앞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뒷문장은 역시나 완전해야 되죠. 완전하죠. 주어 데이, 목적어 체인지. 전명으로 다시 한번 묻고 믹스드도 얘 관계대명사라고 과거분사라고 생각하면 돼. 데이즈 수식해주는. 굳이 따지면 얘가 얘를 수식해주는 거거든. 되냐? 아 이거 괜히 빨간색으로 했네. 일단 할게요. 이렇게 묶을게. 그 다음에 인위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데이즈 수식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빨간색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ing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냐.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니까 세모가루로 묶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네모가루. 그러니까 구조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해석이 된다는 거를 얘기하거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유아는 성장의 날과 비성장의 날을 갖는데 이게 뭔 소리냐. 동격 날들. 그들이 빠른 변화를 보여주는 날.
그로스 데이를 설명하는 거죠. 키에서의 빠른 변화. 근데 이게 섞여 날들과. 근데 어떤 날들과? 어떠한 변화도 없는 날들과 섞이는 거죠. 그 키에서. 근데 이게 앞에서 설명한 게 보여주잖아. 비지속적인 변화라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다 끈 거가 보일 거거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 이 지문은 그러게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되니? All events being equally real doesn't mean that. 일단 대세서는 명백하게 무슨 괄호로 묶으면 되냐 얘들아. mean의 목적어니까 네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접속사에 걸리는 주어가 events, deserve 이렇게 가잖아. 이 문장의 주어가 명백히, 그러니까 여기서 그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주어조차도 잘 못 찾는구나를 깨달으면 조금 지문을 더 꼼꼼하게 보게 되거든. 누군가를 알려주는 건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를 깨우치는 방법밖에 없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너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 부족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데 배울 게 없잖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이 지문에서 주어는 이벤트가 아니야. 왜냐면 그러면 doesn'이라는 이렇게 동사가 나올 리가 없잖아. 돈이 나와야지. 이벤트, 돈, 민. 그쵸? 그러니까 이벤트가 주어가 아니야. 주어는 뭘로 봐야 돼? being이다. 동명사 주어다. 그러면은 all event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의미상의 주어. 그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왼쪽에 for 목적격으로 쓰면 되잖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해? 동명사 왼쪽에 목적격을 쓰던지, 지금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혹은 소유격으로 쓰면 돼. 그럼 그게 의미상의 주어야? 모든 사건이 똑같이 실제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동명사가 주어니까 이제 doesn't, do에 es가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모가를 이렇게 해서 묶을게. 혹시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두 번째 줄에 moment랑 we 사이에, 일단 얘들아 we think about them은 문장이 완전한 거거든? 완전한 거야? 그럼 moment랑 we 사이에 생략된 건 뭘까? 그쵸? when의 쓰임은 뭐야?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when. 관계 부사 when. 여기에서 질문은 하나인데, 이러한 방식 있잖아. 현실을 나타내는 방식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써봐. 한글로. 문맥상 이러한 현실을 나타내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건지 써보면 되고, 그 다음 답은 거를 잘 못 찾겠대. 일단 구조를 또 봐야 되는데, 일단 pick out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pick out은 무엇을 분간하다, 선택하다라고 해석할게. pick out, 무엇을 분간하다, 선택하다라고 해석할게. 두 번째 문장에서 imagine, 상상해라. 있다고 상상해라. 그 붐비는 레스토랑에 있다고 상상을 해. 그 다음에 with everyone 나오잖아. 이거 with 나오는 순간 with 분사 구문이잖아. with 나왔죠?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네모 칠게. 근데 얘들아, 목적격 보어는 어디 있을까? everyone을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어디 있어? 문장을 힘있게 쭉 봐봐. clustered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물결 표시해야 돼? 그쵸? talking이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행문에 나오는 예문으로 너네는 귀가 닳도록 들었겠지만 신입생 3명은 잘 익숙하지가 않거든?
She sat with her arms crossed라는 기본 문형을 암기를 해. 그럼 얘를 해석 어떻게 해? 그녀는 앉아 있었다. 그녀의 팔이 꼬인 채로. with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 with의 목적어가 her arms고 이 her arms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얘야. 물결 표시는 항상 목적격 보어에 하고 있거든. 굳이 옷이라고 쓸 필요가 없어. 물결 표시하는 건 목적격 보어니까. 해석은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 그녀의 팔이 꼬인 채로. 그럼 여기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돼.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 방의 중앙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채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냐? 얼렁뚱땅 해석지 보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영어로 해석이 되냐? 구조 파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클러스터드부터 룸은 이 에브리원을 수식해 주는 거고 동그란 가로로 묶었다는 게 꾸며주는 말이거든. 이 에브리원을.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게 토킹. 얘 이름이 목적격 보어잖아.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거야. 모든 사람이 말하면서 커다란 목소리로 한 번에 이렇게 구조 파악과 해석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단어를 그 어휘 리스트에 안 나온 단어가 있었거든? 이거야. tune into. tune into가 선택지 1번 밑에 있는 단어 보여? different 밑에 tune into. 무엇무엇에 주의를 집중하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야. 무엇무엇에 주의를 집중하다. 그 다음에 얘의 반이어도 나오거든. 여기에 tune out이라고. 여기에 보이죠? tune out.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얘는 무엇무엇을 걸러내다. 걸러내다 무시하다. 걸러내다 무시하다. 얘도 지문을 2분할 해봐. 2분할. 2분할. 얘는 아까는 3분할.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네. 질문에 대한 답변 쭉 한번 달아봐. 일단 이거 지문 이해가 잘 안 된대. 근데 첫 문단을 두 개로 굳이 여기서 또 2분할 한다면 앞에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 근데 데리다 나오는 순간부터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거야. 앞부분이 이해가 되는 이유는 뭐야? 배경 지식이 있어.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읽어봤던 내용이라서 그런 거야. From A to B죠? 데카르트부터 프레젠트 현재까지 있잖아. 서구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나왔네. 이성이라는 거, 프라이즈, 소중히 여겨져 왔답니다. 서구 문화에서. 이거 우리 알던 지문인데? 서구 문화에서는, 서구 철학에서는 이성을 되게 중시해. 그쵸? 플라톤도 그랬었죠. 스탠딩 에즈 서 있는 거죠. chief virtue, 최고의 미덕. 무엇의 최고의 미덕이냐면 현대주의의 세계관에서 최고의 미덕은 무엇이다? 이성. 인간이 이성적이어야지. 그게 최고야. 이렇게 서구 문화에서는 믿어왔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 믿게 됐어. 이끌어졌어. 믿도록 이끌어지면서 그 다음 여기에서 이때 강조 구문인데 눈치챘니? 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이시랑 대 사이에 있는 표현을 글쓴이는 강조하고 싶은 거야. 강조 구문, 이시랑 대 사이에 끼어든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해석은 우리가 믿게 되면서 이성이 최고라고 믿게 되면서 그것은 바로 to reason은 여기에서 동사로 쓰인 것 같은데 추론하는 힘이다. 투부정사가 파워를 수식해주네. 추론하는 힘이야. 뭐는?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 위로? 애니멀 킹덤, 동물계의 나머지 위로 분리시키는 것은, 즉 인간을 맨 위에 두었다. 그리고 필수적이랍니다. 무엇에? 인간의 생존에. 결국에 이성이라는 게 인간을, 그쵸? 나머지 동물과는 이제 다른 존재로 위치시켰고 그 다음에 생존에도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이성이라는 게. 문헌 연구라는 게 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뭘까 하느라. 문헌 연구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걸 제시한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성이 생존에 필수적이며 인간을 동물들 중 3위에 있게 한다. 그쵸? 결국에 앞문 앞에 네 줄이 얘기하는 건 이성이 인간을 되게 우위에 둔다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하늘이가 얘기한 거 요약해서 이렇게 할게. 이성이 인간을 우월하게 하지 않음. 이성이 인간을 우월하게 하지 않음. 왜냐면 앞에서는 계속 이성이 reason이라는 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게 인간을 우월하게 만든다고 얘기한다고 했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문헌 연구라는 게 보여준다는 거죠. 어몽? 가장 중요한 반대 중에서는, 즉 인간이 이성이라는 게 인간을 우월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반대에 있다. 프랑스의 문학 이론가인 혹은 문헌 이론가인 이 데리다라는 사람의 반대가 있다죠.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바로 이 오브젝션에 해당하는 거거든. 아, 이성의 우월성을 반대하는 것 중에 이 데리다라는 사람의 반대가 중요하구나. 이 사람은 문헌 이론가 혹은 문학 이론가. 이 데리다의 글이라는 건 자주 분사구문 여겨지거든. 디컨스트럭셔니스트 모르겠어. 해체론적이라고 여겨지는데 뭔지 모른다 나는. 그냥 그렇구나. 해체론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글이라는 게 얘들아, 이 사람이 쓴 글이 모호한가 봐. 명확하지가 않은가 봐. 그 다음에 직역하면은 많은 해석에 열려 있다. 즉 많은 해석이 가능하다. 아, 데리다는 글을 명확하게 쓰는 사람은 아니네. 그리고 해석도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하지만 모호하고 해석이 되게 다양한데 한 가지 관점에서는 그것들이 시그니피컨트를 상당히 약화시켜. 문화적 투자를,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문화적 투자를 약화시킨다. 흐름을 보면 데리다라는 사람 모호한 글 쓰는 사람이거든. 근데 있잖아, 이 사람이 쓴 글이죠. 데이가 지칭하는 걸 라이팅으로 연결시키면 되죠. 이 사람이 쓴 글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문화적 투자를 되게 약화시킨다. 그 이성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문화적 투자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성을 중시하고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쓰는 거 아니야?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Reason has been prized. 소중히 여겨져 왔다는 걸 나 중시한다고 쓴 거야. 이성을 중시하고 신뢰해온 문화적 태도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문화적 태도 약화. 신뢰해왔다는 건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 We are led to believe. 믿어왔다고 하잖아. 약화시키는 거죠. 그거 맞아? 물음표를 던지는 거야. 진짜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최고인지. 이 사람이 두 가지 주요한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네. 이성적인 게 최고 아니야? 근데 두 가지 전제. 첫 번째, 이거는 삽입절인데 선택적으로 주어랑 동사가 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삽입절. 첫 번째, 이성에는 어떠한 맹점이 있냐? 합리적 주장이라는 건 bring about 하면 야기하다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누군가가 합리적 주장을 한다? 그건 뭐를 야기해? massive, 거대한 억압, 의미의 억압. broadly put은 분사구문이야. 얘는 그러니까 pp는 지금 과거 분사 형태야. put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 대략적으로 언급이 되면은 얘들아, 우리가 설득될 때 있죠. convinced. 하나의 합리적 주장에 대해서 설득될 때 있잖아. 누군가가 나를 설득해. 그냥 우리 그걸 믿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때? We don't know more. 더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알게 돼. 왜냐면 그 주장이 맞다고 하면 하나로 모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게 알게 되는 거야. 다양성이 사라져. 데리다의 말에 따르면. 응? 합리성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만도 않아. 어떤 합리적 주장에 의해서 설득되잖아? 그럼 더 적게 알게 되는 거야,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게 최고가 아니야. 이성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두 번째, 만약에 얘들아 면밀하게 살펴봐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주장 그거 붕괴돼. 응?
이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반이 아니야. 어떤 것의 기반이 아니야. 여기에서 크게 보면은 얘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나데이 법비에 해당하는 거거든. 레더리 벗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제 문장 안에 들어있지 않아도 이렇게 따로 분리된 문장에 있는 나데이 법비도 눈치챌 수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는데 그게 그만큼 단단하지가 않다. 면밀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봐. 그럼 그 논리도 붕괴되는데. 그러니까 데리다의 입장에서 이성이라는 건 기반이 아니야. 어떤 것에 대한. 예를 들면은 무엇에 대한 그 anything이 뭐냐면 institution, 제도 있잖아. 정부나 그런 과학이라는 제도의 기반이 될 수가 없어. 해석해보면 이 등위 접속사 or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as, way랑 왼쪽에 있는 for 명사에 해당한다. 혹은 방법으로서 이성이라는 건 기반이 아니야. 제도에 대한 기반도 아니고 정부나 과학이라는 방법으로서도 기반이 아니야. 결정하는 거의 방법, 응? 무엇이 도덕적이고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할 때 이성이라는 게 기반이 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뭐라고 제시했는 줄 알아? 충분한 reason, 근거라는 것은 in the end, 결국에는 억압한다. 왜냐면 한 가지 논리라는 게 논리에 의해서 설득되면은 우리의 의견이라는 건 사라지니까 억압적이죠. 그 다음에 텅 비어있다. 기반이 되지 못하니까. 기반이 아니니까는 단단한 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습할 때 이해하기 편하도록 지금 이 부분 요약해 줄게. 일단 첫 번째 이 부분 검정색 펜으로 내용 요약은 하나의 합리적 주장은 예쁘게 써놔요. 알아볼 수 있게. 다른 의미 억압. 그러므로 이성은 이제 최고가 아니다. 그렇게 떠받들어져야 될 게 아니다. 좀 젠장. 여기에 1이라고 써줄 수 있어. 1. 나 잘못 썼어. 방향 젠장. 1. 그 다음에 두 번째 2. 여기다 그냥 다 요약할게. 면밀히 살펴보면 확실한 기반 없음. 확실한 논리적 기반 없음이라고 쓰자. 논리적 기반 없음. 따지고 들면은 텅 비어 있음. 그쵸? 이성이 되게 단단해 보일지언정. 그래서 데리다의 의견을 표현하는 글이죠. 데리다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성이 되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되게 억압적이고 텅 비어있다고 어떤 것에 기반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다음 3분할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 뭘로 꼽았어, 채원아? 세 번째 줄 끝에 Q. 그쵸, cues. 그럼 이렇게 나눌게 얘들아. 화면 보면 이렇게 나눠놓으면 돼. 이렇게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뭐야?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더 second source. 그쵸, 이렇게 나누면 지문을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운데 솔직하게 말하면 예시가 안 나와 있어서 와닿지는 않아. 근데 같이 한번 보자.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이 이해하기가 쉽거든. 얘들아, 인상, authenticity, 진정성. 이게 영어 사전 검색해보니까 진짜임 이렇게 나오더라. 진짜임. 얘들아, 진정성의 인상 있잖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한 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 진정성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야기되는지 알아? 기인하는지 알아? 평가. 근데 인식자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기인된대. 근데 이 인식하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야? 그 정보 있잖아.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라는 게 사용될 수 있겠는데? 적응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될 수 있겠는데? 그쵸? 이러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에 있어서 진정성의 인상을 받는다는 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쓸 수 있겠는데? 이런 평가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냐? 젠장? 얘들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that person은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잖아.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첫 번째 문장이 a person이죠. a person. 응? 그러니까 상대방, 내 친구로부터 얻은 정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친구를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응? 그쵸? 내 친구가 말하는 걸 못 믿겠다. 내가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친구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쵸? 그렇게 봤을 때 그러한 정보라는 것은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두 가지의 그러한 범주의 지표를 통해서 여기서 그러한 정보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두 개의 범주의 지표로부터 온대.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로부터 얻는 정보의 종류는 두 가지. 첫 번째 Q, 단서. 두 번째 신호. 친구를 한번 떠올려봐. 단서라는 게 뭐냐? 내가 내 친구한테 얻는 정보의 종류 중에 두 가지 중 첫 번째인 단서는 환경의 feature, 특징이래. 근데 이게 necessarily 반드시 진화하진 않아, 발전하진 않아.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발전하진 않거든. 여하튼 Q가 뭔지는 단서라는 게 환경, 그 친구를 둘러싼 환경에 해당하나 봐. 근데 꼭 내가 그걸로 의사소통하는 건 아니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내 친구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는 게 환경의 특징이라는 게 단서인데 그게 여하튼 나한테 정보를 주는구나. 다시 얘기해서 사회적 단서라는 건 기회야. 수신자가 뭐할? 정보를 추출할. 수신자는 나를 얘기하죠.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내가 정보를 수출할 기회이다. 무엇에 대해서? 그 개인에 대해서. 그 개인은 친구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 괜찮니? 아마도 근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맥락적 지표의 도움을 받아야 돼. 단서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좀 봐야 되나 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규칙의 도움과 함께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해석해보면 얘랑 얘인 것 같아. 룰이랑 인디케이터. 근데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죠. 이러한 지표 사이에. 단서라는 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구나. 두 번째는 second source. 두 번째 정보의 원천은 개인에 대한, 내 친구에 대한 사회적 신호. 근데 사회적 신호라는 것은 아까랑은 다르네. 행동이네. 행동. 내 친구가 하는 행동이네. 혹은 구조네. 근데 이게 발전했거든. 뭘로써 발전했냐면 그것의 영향력으로부터 발전했답니다. 다른 유기체에 미치는. 여기서 대열 이펙트에서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뭘까? 그 성은이 뭘로 찾았니? 그쵸, 소셜 시그널. 내 친구가 하는 행동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다른 친구들한테 영향 미치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마지막 문장이 관건이거든? 이게 마지막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 비록 그 신호라는 거 그러면 내 친구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자. 인사하는 거, 때리는 거, 쓰레기 줍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자. 신호라는 게 항상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대. 내 친구가 하는 행동이 꼭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을 수 있거든. 혹은 작용할 수 있어. 수신자에게 이롭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괜찮아? 근데 이 신호를 보낸다는 건 기대된답니다. 신뢰할 만한 것으로 기대된다. whatever이 일단 문법적으로 왜 아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미 주어랑 동사 나오고 여기 reliable 나와서 문장이 완전하잖아. 근데 얘를 괄호로 표시하면 긴 명사에 해당하거든.
명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부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구조상 긴 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whenever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다시 쉽게 whatever은 명사 역할을 한다. 근데 이미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도 아니니까 whatever이 아니라 whenever로 바꾼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whenever은 해석을 뭐뭐 할 때는 언제나라고 해석할게. 뭐뭐 할 때는 언제나.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상대방에게 받는 정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거든. 첫 번째는 단서였고 두 번째는 신호였어. 근데 지금 신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신호라는 게 정보를 담지 않을 수도 있고 받는 사람에게 항상 이롭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에 not 붙여서 해석해야 돼. might not. 근데 이 신호를 보낸다는 건 믿을만해. 내가 신호 받는다는 거는 신뢰할 만해. 근데 언제마다 그러냐면 디셉티브 기만적인 신호의 비용이라는 게 초과할 때, 클 때 뭐보다? 정직한 단서를 제공하는 이점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거짓말 해봤자 잃을 게 더 많을 때야. 거짓말 해봤자 잃을 게 많은 상황에서는 친구의 행동이라는 게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쉬운 말로 여기에 필기해줄게. 집에서 한번 천천히 확인해봐. 거짓말 해봤자 손해가 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신호를 신뢰할 만함. 근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등호로 표현하자면 지금 whenever에서 조건을 설명하고 있잖아. 조건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비용, 대가 이게 더 크다. 정직한 단서 제공 이점보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마지막으로 쉬운 예를 들게.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은 perceiver야. 인식자고 receiver 뭐로 선생님이 하늘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늘이 하지 말까요? A라는 학생을 하늘아 너 하지 말까? 그냥 앞에 있는 사람 항상 예로 들게 되는 거거든. 하늘이가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마다 영상 수업을 듣고 있거든. 그럼 하늘이한테 하늘아 너 영상 수업 들었니? 선생님이 물어봤어. 근데 하늘이가 방법이 두 개다. 사실 안 들었어. 거짓말하는 방법이 있지. 들었다고 거짓말하는데 대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말했을 때 이점이 있고. 근데 하늘이가 안 들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거짓말하면은 큰일이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제 설명이 좀 구리죠? 솔직히 이걸 이해하고 푸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문법 문제잖아요. 여기까지. 그쵸? 여기 예시를 써줄까?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영화에서 가끔씩 거짓말하면 손모가지 날아간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타짜 같은 데서. 그럼 손이 묶여있어. 내가 이제 손가락이 하나씩 절단돼. 그 절단될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믿을만하지 않아? 믿을만해. 거짓말했다간 대가가 너무 커. 내 손가락이 하나씩 날아가거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 다음 답근거가 무엇이냐. 이 지문은 다 읽진 않을게. 근데 이거 풀 때 나도 사실 고민을 했어. 고민했는데 리버설이 반전이나 역전이란 뜻이잖아. 이게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 그 내용을 이해 못하진 않았을 거거든. 달달이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유아가 키가 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잖아.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달마다 측정하는 게 있고 매일 측정하는 게 있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달마다 측정하면 어때? 아이의 키가?
조금씩 연속적으로 컨티뉴어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매일 측정하면은 비연속적이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 못했을 친구는 없거든. 일단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우리는 think of 그 증가 있죠. 키에서의 증가라는 것을 이거 오랜만에 간주동사 나왔네.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키에서의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답니다. involving 포함하는 것으로 느리고 꾸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대. 매달 UR은 더 커지거든. prior 지난 달보다 보여주면서 영속적인 변화를. 하지만 연구자들이 측정했을 때 UR의 키를 매달이 아니라 매일 측정하면 뭐를 발견했는지 알아? UR들이 성장의 날과 비성장의 날을 갖고 있다는 거야. 날들, 그들이 빠른 변화를 보여주는 날들이 있고 키에서. 근데 이게 섞여 있어. 날들과 어떠한 변화도 없는 날들이죠. 키에서. 근데 이게 뭐를 보여줘? discontinuous. 비연속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거잖아. 이 예시에서 매달의 측정이라는 것은 UI 키에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줘. 하지만 매일의 측정이라는 것은 성장의 역전? 성장의 역전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문맥상 틀린 거거든. 성장할 때도 있지만 멈출 때도 있다는 거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답 근거를 표시하자면 쉬운 말로 써져 있는 건 여기야. 성장하는 날도 있고 성장하지 않는 날도 있다는 게 답의 근거야. 성장의 역전이라는 건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여기에 빼서 설명해 줄게. 리버설이 의미하는 건 일일 기준으로 월 기준이 아니라 일일 기준으로 자랐다 멈췄다 하는 거잖아. 자랐다 멈췄다 하는 것이지 작아지는 게 아님. 그래서 리버설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왜 성장의 역전이 뭐야 라는 데서 아마 의문이 생겼을 것 같거든. 혹은 이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던지. 여튼 역전이라는 건 다시 작아진다는 의미까지 포함을 한다. 그래서 옳은 표현으로 바꾸면은 저도 처음 보는 단어거든요. 스퍼츠 치솟음이라는 단어. 스퍼츠 치솟음. 성장이 치솟는다. 치솟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멈출 때도 있다. 치솟음으로. 그러면 이제 답 근거는 되는 건가요? 스퍼츠 치솟음. 혹은 쉬운 단어로 하면은 얘를 스탑으로 바꿔도 돼. 이 옆에 써도 스탑. 그러니까 성장이 멈출 때도 있다는 거잖아. 스탑스 명사로. 성장이 멈추는 것을 보여준다. 항상 잘하는 건 아니다. 문맥상. 쉬운 단어로 바꾸면은 답 근거는 됐고, 그 다음 우리 쉬운 것부터 할까? 이건 어렵거든? 이거 답 근거 질문 나왔는데 우리 이거부터 해보자. 이거 질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 손 번쩍. 그 두 명아, 그 답 근거만 알려주면 돼? 답 근거만 알려주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 스탠딩. 여기서부터 보여줄게. 스탠딩인 이 문장, 스탠딩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주어는 뭐냐 얘들아? Your mind죠. 스탠딩은 분사 구문이야? 서 있으면서 그 방에 중앙에 서 있으면서 너의 마음이라는 건 집단의 주의를 집중한답니다. 어떤 집단이냐면 언어를 말하는 집단이죠. 개인적으로 너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이 두 개죠. filter이랑 understand. 그 다음에 나머지는 filter, 걸러낸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있지. 예습해왔으니까. 어떤 상황이야? 이 사람들 일단 언어 몇 개 사용합니까?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지문을 봐야죠. 암기해온 건 아니잖아. 언어 몇 개 사용해요? 방 안에서? 6개. English, Cree, French, Hindi, Spanish, Swahili.
근데 이 사람들 각각 다른 방에 있어? 한 방에 같이 있어? 근데 몰려 있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지? 여기까지는 아연이 이해해왔니? 이해했어? 이해를 해와야 돼? 그쵸? 그러면 어때? 지금 방 안에 각 언어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뭉쳐져 있는 상황이야. 방의 중앙에 서서 너의 정신이라는 건 집중하게 된대. 언어를 말하는 집단에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그 다음에 걸러내는 거죠. 나머지 언어는. 그쵸? Finding a niche, 틈새를 찾아서 적합한 자리를 찾을 때 각 집단은 상대적으로 tranquility, 뭐를 얻게 돼? 고요함을 얻게 된답니다. Rather than cacophony, 뭐보다는? 소음보다는. 이게 왜 나왔는지 알지? 처음에는 흩어져 있었잖아. 각 6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한 60명이 있는 거야. 영어 10명, 코리아 10명, 프랑스어 10명, 60명이 막 섞여 있다가 이젠 집단별로 구석구석에 모여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방 중앙에 있게 되면 나는 어떤 언어를 듣게 되겠어? 영어를 듣게 되겠죠? 우리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 틈새를 찾을 때 각 집단은 상대적인 tranquility, 그 고요함을 얻게 된다는 거야. 섞여 있을 때보다 각 집단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답의 근거잖아. 고요함을 얻게 된다. 정신이 없지가 않다. 명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튜닝이다. 터닝이 아니라 튜닝. 주의를 기울이면서 인식할 수 있는 소리에 그 다음에 unintelligible,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걸러내는 거잖아. 그러면서 청자는 얘들아 이해할 수 있는 소리에 집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걸러내는데 왜 지금 내 중앙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에너지를 왜 소진해? 더 적은 에너지를 소진하겠지. 바꾼 거를 여기로 골라도 돼. 튜닝이 여기로 골라도 되고. 난 여기를 바꾼 거로 골랐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니? 힘들지가 않다는 거야. 덜 힘들다는 거야. 덜 힘들다. less 에너지. 이렇게. 중요한 건 사실 뒤인데 얘들아 인간만 이래? 인간만 이래? 뒤에 in nature, 자연에서도 어때? 새들, 곤충들, 예시는 안 나오지만 각각의 주파수가 있어. 빈도수가 있어. 새들도. 비둘기가 내는 소리는 비둘기가 듣기 쉽도록 저음, 응? 참새가 내는 애들은 좀 높은 소리, 이런 식으로 예시는 안 나온다?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내용까지 나오거든? 여기 나오잖아. 시간대에 따라. 나 이거 내 상식이 아니야. 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은 시간, 음향의 빈도수, 장소, 이런 거에 따라서 동물들도 각자 종마다 고유한 소리를 낸다고 얘기하는 지문이죠. 인간을 그거 처음에는 예시를 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지문. 이 지문은 아까 그 지문보다 더 어려워. Q랑 시그널 나온 지문보다 더 어려워 사실. 근데 이거 답 고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거든. 일단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모든 사건이 똑같이 real은 얘들아 실제하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 모든 사건이 실제로 똑같이 존재한다는 게 의미하진 않아. 모든 사건이라는 게 같은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그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의미하진 않아. 매 순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즉 사건이 실제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야. 데미지층하는 건 뭘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얘기하는 거야? 데미지층하는 건? 이벤트죠. 이벤트. 위에로 화살표 표시할게. 얘들아 적응적 결정이라는 얘기가 아까 나왔죠. 어댑티브 디시전 기억나? 아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적응적 이점이잖아. 도대체 적응적이라는 게 뭘까?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진화상. 적응적 결정, 적응적 이점, 인간이 환경에 적응한 이점. 이러한 방식의 세상을 표현하는 돕는답니다. 왜 그것이 특징인지, 우리 종의 인지적 어펙티브는 뜻이 뭐냐?
정서적 시스템의 특징인지. 얘들아, 어떠한 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얘기했냐?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아연이 적었니? 적었어? 뭐라고 적었죠? 그냥 모든 사건이 실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건에 같은 반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쵸. 실제한다고 반응을 다 하는 건 아니다. 이거 쉬운 말로 적어볼게. 사건에 따라. 쉬운 말로 적어. 사건에 따라 인지, 감정적 반응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응을 달리함. 사건에 따라 인지, 감정적 반응을 달리함. 얘들아, 이거 인간의 진화적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데 되게 어려운 말로 써놨어. 이해하기가 힘들어. 여하튼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이 반응하진 않는데. 읽어보자. 또 나오네. Think of A의 집이 간주동사야. A를 B로 여기다. 동명사 주어. 세상을 생각하는 거 있잖아.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이게 유용할 수 있답니다. 비록 세상이라는 게 neither A nor B, 다이내믹 하면 역동적인이라고 알고 있죠? 여기서 변화하는 이라고 써볼게. 변화하는 것, 변화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얘들아, 너네 현실을 살면서 지금 현재인데 미래로 가고 있네? 과거는 저 뒤로 가고 있네? 이렇게 변화하는 게 느껴져? 그렇지 않아. 그럼에도 실제로 느껴지지는 않거든. 그렇게 인식되지는 않아.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대. 유용하대. 다시 한번 이투 가주어 진주어 필수적이래. 역시나 생존의 가능성에 필수적이래. 그쵸? 우리가 젠장, 화면, 이 대시죠? 여기는 전명을 묶어야 되는데 쏘리. 우리의 생존 가능성에 필수적이랍니다. 뭐 하는 게, 우리가 얘들아 생존하려면은 뭐 하는 게 좋은 줄 알아? 좋은 게 아니야. 필수야.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게 필수적이래. 그 사건에 무엇에 따라서? causal relation 해서 어떻게 하냐? 인과관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 시간에, 얘들아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게 유리하대. 젠장? 봐봐. 많은 종류의 being은 존재거든? 모든 종류의 존재에게, 근데 어떤 존재들이 있어? 우리 동물들 한번 생각해봐. 행동하는 존재들 있지. 무엇에 기반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존재들 있지? 뭐라기보다는, 오직 본능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 있죠. 적절한 시기에. 이게 어떻대? 무엇에 달려있대? 믿음을 갖는 것에 달려있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때다. 먹고 자고 저항하고 도망칠. 얘들아, 이런 존재 뭐가 있어?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존재 누가 있어? 인간이잖아.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본능대로면 어때야 돼? 누워 자빠져 있어 이제 지금.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힘들어도 앉아 있는 거잖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는 어땠어? 엄청난 이점을 얻었어. 응? 뭐로부터? 능력. 미리 계획해. 그 다음에 참여해. 협력적인 활동. 집 짓고 사냥하고 같이 공부하고 기간 동안. 근데 얘들아, 믿음이라는 기반에 행동하지 않고 본능에 행동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 인간을 제외한 모든 종이죠. 사실 다른 종들 어때? 그냥 많은 거 해. 진짜 많은 걸 잘하거든? 하지만
복잡한 협력적 활동 있죠. 이런 것은 뭐를 요구해? 명시적인 시간의 의식이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거잖아. require로 바꾸면 되죠. 바꾼 거는 어디로 보면 돼? 여기 나왔잖아. 우리의 조상, 믿음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엄청난 이점을 얻었다. 미리 계획하고 협력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이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시적 시간이란 의식을 요구하는 그런 협력적 활동, 이런 게 또한 진화적인 니치, 지위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죠. 지위, 인간이 즐기고 있는, 결국에는 인간이 시간을 인식한 다음에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인간의 적응적, 생존적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야. 근데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들어줄게. 와닿지 않으니까. 일단은 어떤 예시가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첫 번째 줄에 모든 사건이라는 게 똑같이 반응하진 않는다고 하잖아. 그럼 이벤트의 예시를 들어줄게. 이벤트. 그 다음에 시간이랑 타임. 시간이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affection이 정서란 뜻이 있거든. 아까 affective syste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이벤트는 우리 시험이라고 해. 시험이라는 사건. 시험이라는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한번 해보자. 과거, 현재, 미래. 얘들아, 과거에 했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내가 지난 기말고사 봤잖아. 과거에 있었던 시험을 공부할까 우리? 공부하지 않죠. 이미 지난 거니까. 즉 공부하지 않죠. 근데 지금 당장 지금 봐야 될 시험이라고 치면 이거는 공부를 하죠. 근데 얘들아, 지금 앞선 수능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행동해? 계획하고 준비하잖아. 계획과 준비. 괜찮아? 이러한 식으로 모든 똑같은 이벤트라도 시간선상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그럼 우리 지난 시험에 대한 감정은 어때? 부정적이라면 후회가 될 수 있고 긍정적이라면 뿌듯함이 될 수가 있잖아. 자랑스러움. affection은 감정이란 뜻이 있어. 질병이란 뜻도 있는 거 알죠? 질병? 문맥에 따라. 지금 내가 시험 봐서 공부하는 순간은 어때? 긴장될 수 있어. 긴장. 미래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불안?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일지라도 시간에 따라서 하는 행동과 감정을 다르게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고, 이것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